안녕하세요. 주의력과 시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덴 하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왜 이 채널의 이름이 주의력과 또 시간인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과 관련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오래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들을 사용하여 여러 과학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풀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3차원은 주로 공간적인 축을 논할 때 이야기를 하고 4차원 또는 그 이외의 축을 논할 때는 시간이라는 컨셉을 사용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공간을 수치나 또 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량 또는 수량화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풀어왔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다양인 또는 뉴로 다이버전트인 저는 종종 특이한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자주 의논하지 않은 새로운 미지의 축들이 더 남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로는 attention, 풀이하면 주의력, 집중력 이런 것도 보기에 따라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공간적 감각이나 알아차림은 주의력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큰 그림에 초점을 두거나 때로는 매우 작은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주위의 시공간의 개념이 흐릿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현재 주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아직 없거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주의력이나 이것과 관련된 축을 사용해 기술을 또 다른 단계로 발전을 시키려면 주의력 측정에 관련된 기술과 규칙들이 공표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메시지에 의하면 이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도요, 그 규칙도 굉장히 arbitrary, 즉 임의적으로 표현한 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임의적으로 어떻게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을 60분으로 분을 60초로 나누면서 각 초마다의 간격을 시계라는 도구를 이용해 또는 우리의 느낌 등을 통해 이만큼이다 라고 정하였지만 사실 이것도 완벽한 측정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느꼈겠지만 같은 한 시간이 때로는 너무 빠르게 때로는 너무 느리게 흐른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과연 그때의 한 시간이란 간격은 이런 경우 우리가 정확히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의력과 관련한 축 또한 언젠가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에 사용될 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느끼듯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축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그런 이유에서 제 채널은 주로 주의력과 시간에 대해 초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거 이외에도 조금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음은요.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은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능의 높고 낮음을 측정해 무엇을 알아내거나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학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일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IQ 테스트를 통해 주로 지능을 거론하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높은 IQ는 학생이 그만큼 똑똑하다, 혹은 높은 지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IQ 테스트를 반에서 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IQ 테스트의 본래 목적은 사실 엘리트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비네라는 과학자는요, 이 IQ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능력 또는 지식 습득에 장애나 큰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싶어 하였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사실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IQ 테스트는 주로 언어, 산수, 공간적 규칙, 단기 기억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개인 능력을 체크하지만, 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IQ가 높은 엘리트들은 과연 누구보다 성인이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 IQ가 높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IQ 이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지능의 지표 또는 도메인은 없는 것일까요? IQ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EQ라고 하죠. 영어로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도 주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지능이란 IQ 이외에도 상대와 자신의 감정을 읽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감정을 이용해 사회 내의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는요,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 조절 능력 또한 오늘날의 지능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을 못하면 사고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왔고요. 오늘날에도 대인관계나 직업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지능의 지표를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좀 더 나아가서 신체적 운동 능력이나 음악적 재능 등도 포함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세계의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능에 관해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능을 재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능의 측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사용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 앞으로도 우리는 지능의 측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의 높고 낮은 지능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을 찾을 경우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잊고는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시험을 내고 점수를 주면서 또 높은 점수를 통해 그렇게 엘리트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길라잡이였을까요? 아니면 개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게 통제하고 돕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던 현재의 교육 방식이 그런 목표에 닿는데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많이 그리고 자세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고 정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의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생각들을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챙김 잘 하시고요. 늘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